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해군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며 동아시아 해상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푸제남이 최근 8번째 시운전을 마치고 사실상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새 항모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푸제남은 기존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어 중국이 자체 건조한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특히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첫 함정으로 미 해군의 포드급 항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비행갑판에는 전투기 36대를 위한 표식이 확인돼 기존 항모보다 더 많은 함재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동원해 괌과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제2도련선 돌파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제남의 전력화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동중국해를 아우르는 3면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 세 척이 교대로 투입되면 수리, 대기, 작전 임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전략적 예비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며 조기 경보기 및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탑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푸제남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진행했고 같은 시기 랴오닝함은 괌 북동쪽 해역에서 훈련을 펼치며 제2도련선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런 행보는 미일 동맹에 대한 해상 견제를 강화하고 대만 유사시 괌기지 후방 차단 능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 미 태평양 사령관 데니스 블레어는 중국 항모의 훈련은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며 실전에서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진행된 쌍항모 훈련이 실전이었다면 오래전에 격침됐다며 일본과 미국의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는 일종의 포함 외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의 새 항모 체제가 완성될 경우 동아시아 해상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장마철을 맞아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세균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장마철은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이 질환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에 의한 세균성 감염으로 피부 연조직 감염과 급성 폐혈증을 유발하는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주 감염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식품 감염. 둘째,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균이 침투하는 창상 감염입니다. 특히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에서 6월부터 균 검출이 시작돼 8월에서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감염 유형에 따라 증상도 다릅니다. 창상 감염형은 상처 부위가 붓고 붉어지며 물집과 괴사가 생깁니다. 원발성 폐혈증은 간 질환자나 면역 저하자에게서 고열, 구토, 설사, 오한 등 전신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가 기본입니다. 만약 괴사 조직이 발생하면 절개나 절단 같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증상 발생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방이 최선입니다.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고 조리 전에는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야 하며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뒤에도 5분 이상 끓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이나 갯벌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 손질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김정현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히 간 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환자, 면역결핍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50%에 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빠른 진행과 높은 치사율을 동반하는 만큼 장마철 해산물 섭취와 바닷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배양육의 상업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식품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고기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최근 배양육 기업 바우의 메추라기 배양육 제품에 대해 시판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배양육을 식품으로 인정한 세계 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 배양육이란 동물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단백질 식품으로 동물 도살 없이도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우는 일본 메추라기의 배아 섬유 아세포를 활용해 79일간 배양해 만든 메추라기 고기를 식당과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바우는 기존 고기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고기 창출을 목표로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심장, 뼈, 깃털이 없는 형태의 메추라기를 배양하며 제품명도 퀘일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명 역시 기존 일본 메추라기와는 구별되는 비공식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바우는 앞서 2023년 세계 최초로 매머드 DNA를 활용한 매머드 미트볼을 제작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2만 리터 규모의 세계 최대 생물 반응기를 가동 중이며 연말까지 900kg의 배양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배양육 승인을 받은 기업은 모두 6곳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서 미국 굿미트의 닭고기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업사이드 푸드, 알레프 팜스, 미션 반스, 와일드 타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해산물 배양육은 와일드 타입이 첫 사례입니다. 한편 영국 미틀리는 배양육 닭고기를 반려동물 사료용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배양육 산업은 한때 뜨거운 투자 열기를 보였으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맛보다 가격 경쟁력이 대중화의 열쇠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전통 축산업과의 충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배양육 금지를 결정했으며 미국 내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등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배양육이 미래 식량 위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논란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공중전의 주도권을 둘러싼 용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최강국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패권 다툼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간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파리 에어쇼 등 국제무대에서 KF-21을 기반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실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공중전의 룰을 다시 쓰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단계적 진화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드는 완전 신형 개발 대신 이미 검증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현실적 방식입니다. 먼저 외부 무장형 보라매를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로 무장한 5세대 개량형으로 진화시키고 이어 AI 조종 시스템과 유인 무인 복합 운용 기술을 탑재해 6세대 괴물 전투기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들이 유인기를 보호하며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공상과학 같은 전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시선도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군사 유튜브 채널 빈코브스 배틀그라운드는 KF-21이 6세대 기술을 흡수하면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실행력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놀라운 속도로 6세대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내부 무장창도 없는데 6세대라니라며 고개를 갸웃하지만 정작 글로벌 무대에서는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한 국내 군사 전문가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입국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하늘을 지키고 세계로 진출하는 기술 주권 선언이라며 6세대 기술 통합은 그 선언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